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74가 있었고요. 오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읽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A번 문제. A번 문제는 루이스가 그 n 플러스 1개짜리 배열이 있대요. 왜 n개짜리 배열이 아니라 n 플러스 1개짜리 배열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의문이 생기죠. 네, 이렇게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있대요.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크기가 n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n 플러스 1개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n 플러스 1개짜리 굉장히 수상한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수들은 그 0하고 n, 그러니까 0 이상 n 미만이거나 아니면 n 제곱이거나 둘 중 하나래요. 근데 이게 같은 줄에 써 있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작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제곱이라는 건 n이 좀 커지면 굉장히 큰 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0 이상 n개까지 이 부분은 그 몇 개를 더해도 몇 개 정도 더해도 웬만해서는 n 제곱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n 플러스 1개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 배열 전체의 합을 S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배열의 크기랑,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 마이너스 1인 이 n이랑 그리고 그 합인 S가 주어졌을 때 이 배열 안에 n 제곱인 원소가 그 몇 개나 존재하는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n이랑 S가 주어졌을 때 그 n 제곱인 원소가 몇 개인지 반드시 알 수 있으리라는 거죠. 왜 반드시 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n 플러스 1개 있죠. n 플러스 1개 있고, 그리고 n 제곱이 아닌 나머지 원소가 최대 n 플러스 1개가 있고, 그 원소 각각은 아무리 커도 n 마이너스 1개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걸 정리하면 그 최대 0에서 n 마이너스 1인 정수가 0에서 n 플러스 1개 있대요. 그럼 n 마이너스 1 플러스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면 n 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이 원소들이 0하고 n 사이에 있는 이런 원소들은 몇 개를 더해도, 그러니까 다 더해도 절대로 n제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제곱인 원소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s가 n제곱을 넘으면 n제곱이 존재하는 거고, n제곱을 안 넘으면 그 n제곱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s가 n제곱 곱하기 몇 플러스 나머지의 꼴로 나타내면 그 n제곱 곱하기 몇인 그 부분만 n제곱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읽기 어려운 문장과 이 조금 식을 정리하고 그 n과 s에 대해서 좀 큰 입력이 들어온다는 걸 일단 알고 나면은 우리는 n제곱이 총 몇 개가 있고 나머지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n제곱 나누기 s의 플로어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금 시작하자마자 좀 난해한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B번 볼게요. B번 문제는 이 페이지를 로드할 때 조금 로드하는 그게 이 과정이 좀 남다르죠. 이 밑줄 윗줄에다가 색을 더하는 이런 걸 추가해서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이번 문제는 뭐냐면 n개의 정수가 있고, 그러니까 n개의 논네거티브 인티저가 있고, 그리고 그 일부를 레드 아니면 블루로 칠한대요. 아니면 칠하지 않고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상을 레드로 그리고 하나 이상을 블루로 칠했을 때
그 레드로 칠한 것들의 합이랑 블루로 칠한 것들의 합을 비교해서 그 레드로 칠한 것들의 합이 블루로 칠한 것들보다 크고 그리고 레드로 칠한 것들의 합이 그리고 레드로 칠한 것들의 개수가 블루로 칠한 것들의 개수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yes 아니면 no를 찍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일단 그 적색의 합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적색을 적어도 하나는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그 적색을 어떻게 고르고 그 청색을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는 그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이거를 그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놨을 때 앞에서부터 작은 걸 청색을 고르고 그 뒤에서부터 큰 거를 적색으로 고르는 게 이러는 게 우리는 그 적색 원소들의 합이 청색 원소들의 합보다 크게 만들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른쪽에서부터 적색으로 고르고 왼쪽에서부터 청색으로 고릅니다. 그리고 적색의 그 개수는 청색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그리고 합은 최대한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X개의 원소를 가진 그 적색을 만들면 우리는 청색을 X 플러스 1개를 가진 청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 이 크기의 적색에 대해서 모든 청색, 모든 다른 청색이랑 비교해보는 작업을 이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청색의 크기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더 커져도 그 크기 비교는 똑같은데 근데 청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적색을 크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적색의 크기를 청색의 크기 플러스 그러니까 적색의 크기를 청색의 크기 마이너스 1로 딱 맞춰서 적색을 하나 확장할 때마다 청색도 하나 확장하는 식으로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적색, 왼쪽 끝에서부터 청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크기의 적색, 그러니까 그 절반까지, 하나에서부터 절반까지 이 정도까지 그 모든 크기의 적색을 다 고려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색을 그 청색보다 크기가 작은 동안 계속 비교를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적색 집합을 적색의 합을 오른쪽에서부터 청색의 합을 왼쪽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 점에서 만날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두 개의 구간을 잘 조절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겹쳐도 별 문제 안 생길 거예요. 왜냐면 겹쳐도 뭐 별 문제 생기나? 어, 안 생겨요. 왜냐면 같은 원소를 서로 한 개씩 더하는 게 그 이 두 개의 식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겹쳐도 별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겹치기 직전까지 이거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오른쪽 그 큰 쪽에서부터 적색 그리고 작은 쪽에서부터 청색을 비교를 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A보다 쉬웠을 수도 있고 좀 읽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A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데 B도 그렇게 읽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C번을 볼게요. C번 문제는 사실 이게 훨씬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파워풀한 수를 정의를 하는데 파워풀하다는 건 그 2의 거듭 제곱이거나 아니면 그 팩토리얼 형태로 나타나는 수가 파워풀하대요. 그럼 파워풀한 수가 그 몇 가지나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우리는 여기 n이 1부터 10의 12제곱까지니까 그 10의 12제곱이면 2의 약
13, 14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3, 34제곱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되고 아니 35제곱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라서 2의 35제곱까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팩토리얼은 몇 개나 되냐?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부터 한 15 팩토리얼 정도면 2의 12제곱, 10의 12제곱에 넘어갈랑 말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50개 정도 되는 수를 가지고 이 n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n이 들어왔을 때 파워풀한 수들의 합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들 수 있을 때 몇 개의 합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두 개의 비트셋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셋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2의 0제곱부터 2의 한 36제곱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든 정수들, 모든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냐로 표현되는 이런 비트셋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0 팩토리얼부터 한 15 팩토리얼까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쫙 비트셋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만들 때 여기에 1이 몇 개나 되는지를 세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관찰이 뭐냐면요. 어떤 수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른쪽 말고 이 왼쪽만 가지고 뭔가 모든 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다가 0, 1, 0, 1 넣는 식으로 최대 30 몇 개 정도의 비트로 모든 수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를 이쪽에서 몇 개로 만드는지를 오더 로그 n에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를 하나하나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오더 로그 n에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다 해봐야 한 16칸 정도밖에 안 되죠. 한 16칸, 17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에 16, 17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경우를 다 넣어봐서, 모든 팩토리얼 경우의 수를 다 넣어봐서 이걸 하나하나 다 해봐서 이거랑 이거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적절한 이쪽 비트셋을 찾으면 이쪽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냐면 이쪽 이진수,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인 이쪽 수를 만드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수든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 팩토리얼의 합, 이게 총 2의 16, 17제곱 정도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이즈죠. 뭐 한 몇만 개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개수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를 전부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전부 처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문제 10번이었어요.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문제 지문에 좀 함정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여기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양의 정수는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타낼 수 없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나타낼 수 없는 정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적절한 조합을 찾아서 그걸 출력하면 돼요. C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문제 D를 볼게요. 문제 D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렵기도 했고 꽤나 난해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리가 있고요. 그 트리가 정점들이 1부터 n까지 번호가 붙어 있고, 이때
어떤 정점이 좋은 정점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그 정점의 가중치가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정점들의 가중치의 합이랑 같으면 그러면 좋은 정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3을 넣고 뭐 여기다가 3을 넣고 3, 3, 3이면 그러면 이거는 좋은 정점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좋은 정점이고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가중치가 옆에 있는 것들이랑 같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보통 DP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디로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 되고 DP로 풀 수 있고요. 제가 여기 그리디로 시도한 흔적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짚을 만한 부분은 네, 뭐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일단 여기서 어떤 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트리가 있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게 그 좋은 정점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점은 반드시 좋은 정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한 두 개의 정점이 둘 다 좋은 정점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노드가 두 개인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정점이고 이것도 좋은 정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정점 하나가 좋은 정점이면 그 나머지는 전부 좋은 정점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정점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치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우린 최대 가중치, 그 전체 가중치의 합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선택하면서 전체 가중치의 합은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이 선택되지 않은 정점들은 무조건 1로 둬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정점들 중에 그 좋은 정점들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점들은 가중치의 합이 항상 그 인접한 좋지 않은 정점들의 가중치 합 플러스 1이 되고요. 가중치 합 그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좋은 정점이랑 인접한 정점은 항상 좋지 않은 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접한 정점들의 개수가 가중치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좋은 정점이면 이거의 가중치는 2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정점은 항상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좋은 정점이고 어떤 게 좋지 않은 정점인지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좋은 정점이랑 좋지 않은 정점을 나누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백준 논란 주제에 되게 유명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SNS 2533번 이 정보올림피아드 2012년 기출문제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정의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 그 트리 DP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좋지 않은 정점을 그 몇 개 고르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좋은 정점을 최대한 많이 고르는 걸 구현하는 건 별로 어렵잖아요. 문제는 그 전체 가중치 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다 출력해야 된다는 게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 가중치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한 번쯤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쪽 문제를 풀기 전에 이쪽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가중치의 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트리 DP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트리 DP라는 건 어떤 정점의 답을 구할 때 이 정점의 답을 구할 때 그 아래쪽 정점의 그 답
를 통해서 위쪽 정점들의 답을 조립해 만드는 방법을 3DP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3DP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정점이 좋은 정점이 되려면 그 자식 정점은 전부 좋지 않은 정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점이 좋지 않은 정점일 경우에 해는 그 자식 정점들이 뭐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점이 좋은 정점일 때 해랑 어떤 정점이 좋지 않은 정점일 때 해를 따로 구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위정점을 구할 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마킹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릴 때는 우리가 좋을 때 해랑 나쁠 때 해를 둘 다 가지고 올리는데요. 여기서 위로 이 윗단에서 답을 결정할 때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서 여기다가 마킹을 해야 돼요. 이걸 구현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다가 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DFS를 짜서 그, 그, 좋은 정점일 때의 답이랑 좋지 않은 정점일 때의 답을 각각 구해서 좋은 정점일 때의 답은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정점일 때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식으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킹은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위쪽 노드가 좋은 정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아래쪽의 답이 여기를 하지 않았는지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위로 답을 올리고 나서 다시 내리는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현하려면 여기다가 좀 더 복잡하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전 따로 구현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그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3DP에서는 그 밑에서의 답을 구해서 위로 올리기만 하지 위에서 이 답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아래쪽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전 이게 어떤 전 이거를 대회 중에 어떤 느낌으로 실패했냐면, 아니, 이렇게 그, 다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어딘가를 구할 때는 그 아래가 다 결정되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했더니 전 여기 틀린 흔적이 있죠. 네. 그렇게 구현하면 틀립니다. 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를 그래프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csacademy.com에 그래프 에디터란 툴이 있어요. 이게 이 툴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런 우리가 입력으로 받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대충 흐물흐물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전 가끔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그림은 안 주어졌을 때 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면은 이 1533번 문제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답을 선택하는 과정은 어딘가가 좋은 정점이려면 자식은 전부 나쁜 정점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정점일 거면 좋은 정점이건 나쁜 정점이건 상관없다 라는 과정을 가지고 답을 만드는데, 그걸 답을 만들고 나서 그 아래쪽에 다시 기록도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네.
같은 말 또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할 것 같고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합시다.